안녕하세요. 생기부평가단 신인상입니다. 박성주입니다. 댓글을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 옆에 계신 박성주 선생님은 서울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가고를 졸업하시고, 그리고 서울대에서 분자생명과학, 즉 생명과학이랑 화학이랑 융합된,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요즘 뜨고 있는 크리스퍼가이라든지 이런 것이 쉽게 말하면 분자생명과학, 분자생물학의 일종이잖아요. 그렇죠? 그 옛날에 분자생물학과였고요. 이게 저 이후에 생명과학부로 통합이 됐죠. 막 학부제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여하튼간 여러분, 서울의대를 제한 나머지 다 의대는요, 결국에 다 생명과학이거든요. 수학 자르는 학생 중에서 생명과학을 얼마나 깊이 있고 특기 있는, 그래서 그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자로 생각해서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분이고요. 제 소개는 옆에 이제 박쌤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요? 제가 신진상 선생님 이전에 자기소개서 있던 시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대입 컨설팅 쪽에서 굉장히 일가를 이루신 분이죠. 지금도 창조력이 너무 뛰어나셔가지고 매년 한두 권 이상의 책을 내고 계시고, 최근에도 의대 입시 관련해가지고 또 책을 쓰시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는 얘기, 저기 생기부 때도 그렇고 서울가고 학생들 얘기를 많이 사례 들었어요. 우리 박사님이 후배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서울가고 학생들이 언제 똑똑하더라고요. 진짜 서울대 의대가 정말 올해 같은 한 명만 뽑았는데 정말 10명까지 뽑은 적이 있었거든요. 학생부 종합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우선 학생들이 서울영재고로 가는 거, 그리고 서울영재고 안 가면 정시로 가겠다고. 올해 서울영재고에서 정시로 꽤 많이 갔거든요. 여러분들이 10명의 학생이 영재고 가고 학생이 서울대 의대를 정시에 갔다고 하면은 그 중에 최소 70% 정도는 서울 가고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근데 그 서울을 나와서 3년 동안 그 R&E와 그걸 하고 왜 1년 동안 시대인재에서 수능 공부를 하는 건지, 그 후배들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의대 때, 서울의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저는 의대 갈 만큼 공부를 잘하진 못했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똑똑한 학생들이 자연과학이나 공학에 많이 진출을 해야 거창하게 얘기하면 인류를 위해서 조금 더 훌륭한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작은 소망 내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소개를 간단히 합해서 하는데, 기자실에 제가 잠시 제가 의료 담당을 했었고, 그리고 기자실 대부분 IT 담당을 했었어요. 맞아. 조선일보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관련된 책도 쓰고 이제 공부도 하는데, 컴퓨터공학이 제가 의대 다음으로 많이 관심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아마 갖고 계시죠? 엔비디아 주식? 저요? 저는 삼성전자. 저는 엔비디아 주식을 갖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젠슨왕에 대해서 일찍부터 알았거든요. 근데 젠슨왕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스탠포드 나오고 이제 컴퓨터 이제 엔지니어링 쪽에서 자기 보면 사실 이렇게 천재성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게 지금 자기가 20대가 돼가지고 공부를 다시 시작한다면 자기는 0.1초도 고민하지 않고 자기는 생명공학을 할 거다. 그러면서 이 스탠포드 이제 학생들이나 노골적으로 아니 생명공학을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대와, 그러니까 약간 의대에서 약간 격가지로 나온 게 생명공학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생명공학을 고등학교에서 공부하지는 않으니까 결국 생명과학에 약간 컴퓨터가 어떤 합쳐진 그런 형태의 그런 새로운 분야가 생명공학일 것 같은데, 그게 미래의 먹거리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의대를 가기 위해서 조금 부족한 대신은 생명공학 쪽, 그건 더 나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생명공학이 전망이 가장 좋은 분야라는 것도 확실한 것 같고, 약간 이제 서론이 길었는데, 여러분 서울의대는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내신도 중요하고 학교도 많이 보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아니 서울의대는 학교만 좋고 내신만 좋으면 끝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특이나 비교과나 어떤 이런 부분에 학생들 그때 어떤 우수성, 그리고 역량, 그리고 인성 가치관, 이런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입학사정관들이나 의대 교수님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세밀하게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세특을 준비할 때 일단 저는 그런 고등학교 1학년 이야기는 당연하고, 고3
또 의대나 생명공학 준비한다면 내가 서울의대 교수들을 내가 설득시킬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라면은 그죠? 예, 충분히 여러분들 그죠? 예, 다른 대학교 의대나 다른 대학교 생명공학과는 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가 이제 많은 사례를 서울의대를 드는 거예요. 일단 제가 서울의대 세트 패턴이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한번 재밌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아마 이제 박 선생님도 동감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일단 저는 이게 제가 이제 학생들 지도할 때도 근데 일단 이제 옛날에는 생기부가 그랬던 거예요. 이 과목이 국어거든, 이 과목이 영어든, 이 과목이 하다못해 뭐 생활과 윤리든 첫 시작에 암으로 시작을 하고 뭐 국어 과목은 암이랑 연결 지금 커뮤니케이션이니까 뭐 암 환자랑 내가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합법까지 하면서 암 환자에게 당신의 이제 지금 완치됐다든지 혹은 뭐 생존율이 얼마라는 얘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만 뒤에다 썼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그래도 다 학과 공부, 학교 공부로 시작하는 거죠. 요즘에는 무슨 얘기냐면요. 의대 교수들조차 이제는 아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만들어진 생기부나 전공을 위해서 준비된 생기부들의 어떤 문제점들을 깨닫고 시작해서 일단 무조건 걸르는 겁니다. 믿고 걸러. 처음부터 시작해서 얘가 뭐 쉽게 말하면 얘가 외국의 논문을 찾아가지고 뭐 그걸로 시작을 했어. 그럼 이제 믿고 거르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일단은 학교 공부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이제 다른 과목도 그렇겠지만 수학이나 과학 같은 거 공부하다 보면 교과 과정 내에서 가르쳐주는 수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준에서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왜 이렇지? 아니면은 이게 이 다음에 내가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식에 대한 갈망, 갈급 같은 거를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교과서만 읽어보더라도 그냥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얘가 과연 왜 그럴까에 대해 생각해보면 우리가 모르는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 영상에서 아인슈타인의 E는 mc제곱 같은 거 이야기를 했을 때도 우리는 그냥 E는 mc제곱이야,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질량에다가 광속의 제곱을 곱한 것하고 에너지하고 등가야 라고 배우고 넘어가지만 아니 그게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해보면 아인슈타인은 실험물리학자도 아니고 이론물리학자였는데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궁금할 수는 있죠. 그게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궁금증을 가지고 공부를 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결국에 좋은 생기부의 세특에는 궁금증이라는 게 나와요. 그렇죠. 뭐가 궁금했다, 뭐가 호기심을 느꼈다. 예. 이런 내용이 쉽게 말하면 앞부분에 장식을 하여야 그렇죠. 예, 의대 교수님들이나 의사관들이 좀 흥미를 느낄 거라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결국 궁금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 내용을 교과서 내용에서 배운 것들만 나열해서도 안 되고 교과서를 아예 무시하고 쓰는 것도 안 되고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논문과 책을 찾아 읽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PubMed라는 미국의 이제 NCBL이라는 이제 미국의 의학 논문을 모아놓은 DB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좀 찾아봅니다. 그리고 최근 단행본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니까 그래서 책을 통해서 읽으면 책을 여러분들이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책에서 나온 내용들은 인터넷에서 서치해서 검색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꽤 많기 때문에 나만의 차별화된 내용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책은.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약간 좀 자연과학적인 얘기니까 말씀을 또, 예. 뭐 가설을 세우고 검증했다라기보다는 어떤 의문점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겠죠. 가설을 세우고 검증한다는 얘기는 보통 이제 실험을 한다는 뜻일 테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사실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고 아직 인류가 모르는 새로운 것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알려져는 있지만 내가 무식해서 모르는 것을 공부를 하자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좀 검색을 한다든지 공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점에서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거를 공부해서 이 내용을 생기부에 기재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대학을 가요. 이전 동영상에서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어떤 검색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알게 됐어. 그러니까 나는 니네 대학에
붙을 만한 자격이 있지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뭔가를 검색을 해서 조사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더 공부를 하고 내용을 찾아보고 이해를 해서 그 이해한 내용을 언급을 해줘야 내가 이게 나의 공부가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그냥 검색을 해가지고 나무위키에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치우는 거는 이건 내가 공부한 게 아니고 내가 검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와 검색을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공부를 했다는 거는 그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를 했다는 뜻이 될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게, 예. 제가 이제 최근에 재밌게 읽은 과학책 중에 그 스페인의 내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산티아고 라몬 이카르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프로이트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제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고 프로이트는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과학을 하는 데 관련된 에세이를 쓴 게 있는데, 과학자라는 직업을 그걸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는 지식을 그쵸 대중들이 그쵸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진정한 과학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생기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아는 것을, 물론 이제 입학사정관이나 특히 의대 교수님들은 이런 것을 대부분 알고 계신 분들이지만, 얘가 그쵸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쵸 그런 것들을 아마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뒷부분을 좀 읽어보면은, 이게 분량이 500회가 넘어가면 이 정도에서 끝내도 상관이 없는데 조금 남는다 싶으면은 좀 자신의 부족했던 점을 찾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했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이제 3학년 때 같은 경우는 세특에 조금 진로랑 연결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제들을 앞으로 다룰 예정이고, 내가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게 되면 그 다음 공부는 뭐가 있다라, 그쵸? 그 다음에 자기에게 놓여진 그게 고등학교 3학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학교에서 그게 이어지는 공부는 더 좋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지향점 같은 것을 제시해주면은, 이 한편의 이제 완결성, 이걸 갖추고 이 과정을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는 생기부가 자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미사여구나 이렇게 꾸밀 필요 없이 그냥 뭐뭐 했음으로 이렇게 이어도 좋았잖아요. 다만 그 전체 이렇게 세특이란 것이 앞에 내신이란 숫자가 있고, 그 숫자가 나와 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숫자를 받았을 때 그 숫자가 자신의 역량을 100% 반영해주고 있다는 이제 의대 교수님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시험 당일날 컨디션이나 뭐 여러 가지 따라가지고 분명히 다를 수 있으니까, 거기에 그 숫자 이면의 그 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 숫자에 포함되어 있지만 숫자가 또 보이지 못하는 잠재력이나 우수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면 사실 이런 패턴으로 어떤 세특을 구성하는 거는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부연을 하자면은 이런 거예요. 문과 과목들하고 달리 이과 과목은 철저하게 지식 위주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톨스토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얘기한다면, 저 똑같은 톨스토이를 읽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여럿 있어도, 어떤 사람은 문고판으로 읽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완역본을 읽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원서를 읽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내용은 다르지만 그래도 나는 톨스토이를 읽었답니다 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과 공부는 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과 공부는 철저하게 지식체계이기 때문에 나는 1층만큼 알아요, 나는 2층, 3층, 4층까지도 알아요 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위계가 갖추어져 있다고요. 뭐 옛날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이과 학생들은 복소평면, 극좌표 이런 거 배웠고 문과 학생들은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문과 애들하고 이제 말싸움 할 때, 너 복소평면 뭔지 알아? 그럼 깨갱 뭐 이런 거 있었단 말이죠. 그게 사실은 이과 공부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요새 어떤 대중과학, 교양과학적인 측면에서 문과생의 이과 공부 같은 거 좀 유행하고 저 충분히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학이 텍스트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과학의 본질은 숫자로 이루어져 있고 숫자로 탐구하는 학문이 과학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이해, 우리는 이걸 교양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걸로 전공을 삼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공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일단 과학은
한국말로 연구하는 분야가 아니죠. 전부 영어로 연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로 된 텍스트를 찾을 때는 그 한계가 거의 명백합니다. 거의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정도까지만 언급이 되고 대학교 이상의 지식들은 거의 대부분 한글로 된 텍스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네이버나 어디에서 검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정보, 충분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수준에서만도 가짜 정보도 엄청나게 많고요. 한국어로 된 것들 중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검색을 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영어에 대한 친숙함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나의 수준이 드러나게 되죠. 여기서 수준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내가 실제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는 이해를 했어. 근데 그 넘어가서 이 정도까지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지금 나의 지식 수준에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 2, 3, 4, 5층까지 내가 이해를 했는데 6층은 이해하지 못했어 라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너가 6층을 이해하지 못했어? 그럼 5층까지 이해를 했다는 얘기구나 라고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가라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 생기부의 텍스트를 보면 이 정도는 네이버에서 검색이 되는 수준이야. 이 정도는 한국말로 된 텍스트에 이 정도의 그 내용은 없었을 텐데 라는 게 1차적으로 구분이 가능해요. 되게 명백하게 구분이 가능해요. 둘째로 그래서 이 학생이 이 정도까지 공부를 해왔고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를 했구나 라는 것도 그 행간을 읽어보면 거의 명백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두리뭉실하게 내가 뭐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뭐 이랬어 라는 정도로 놓는다는 얘기는 이 녀석은 그냥 네이버 검색한 친구인 거야 라고 거의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고등학교 수행평가 같은 거요 이제 학생들 제출을 하게 되면 거의 한 장, 두 장짜리를 제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분량도 A4 용지 한 장, 두 장짜리예요. 근데 거기에서 서론결로 빼고 나면 실제로 내가 공부한 분량이 뭐가 있겠어요? 깊이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설령 보고서는 2장으로 제출하더라도 내가 그 2장의 요약본을 제출하기 전에는 10장, 20장 정도의 공부는 해 놓아야 그 부분이 생기부에 반영이 될 수 있고 읽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녀석이 여기까지 공부를 했군 여기서부터는 이해를 못했군 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줄 수 있고 그게 바로 나를 옳게 어필하는 방법이 될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정리를 좀 부여설명했다 드리면 그런 거예요. 평가자들이 이건 검색한 지식인가 그리고 얘가 진짜 이걸 시간을 들이고 공부한 내용인지는 사실 입사관이나 그렇죠 그리고 의대 교수님들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무조건 알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알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디서 그쵸 그것도 네이버 한글 검색해가지고 얻은 정보를 이걸 뭐 어디 정말 내가 이제 기발한 공부를 한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과대포장하지 마시고 되도록 검색은 물론 검색은 한 방법이 되겠죠. 그거보다는 공부를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 그리고 얼만큼까지 알아내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 진로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검색은 출발이지 끝이 아니죠. 검색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검색보다는 공부를 담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